핵심 문제 파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론과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이론식으로 내다 보면 빵점이 나와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항상 서브노트를 하시라고 했죠. 제가 댓글에도 많이 달았습니다만 서브노트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138 1번. 민츠보그의 조직 유형론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민츠보그 해놓고시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민츠보그는요. 단순 구조, 기계적 구조, 전문 관료제 이런 사업 부재 조직 이런 거로 구별했답니다. 이 사람이. 이것도 교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깊이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문제 은행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인데 사업부재 조직 같은 경우는 사업부를 나눴다는 겁니다. 사업부를 나누다 보니까 중복으로 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중복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자원 낭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키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번 동그라미 치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9페이지에 04번 블라우와 스카웃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 위주로만 나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설만 봐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블라우와 스카웃은 말이죠. 조직 유형을 설명했는데 가장 옳은 걸 골라라 했는데 답 4번으로 해 주십시오. 공익조직은 국민의 외재적 통제를 위한 민주적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봤죠. 아주 평이한 거였죠. 좋은 내용이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조직은 결국 민주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에 5번 별표 4개 쳐야죠. 누굽니까? 엣지원이죠. 엣지원이는 어떻게 나눴다고 그랬어요? 이 조직을. 강제적 조직, 그 다음에 공리적 조직, 규범 조직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죠. 합리적 조직 있다고 그랬어요. 조직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합리적일 수 없죠. 합리적이지 않다. 엣지원이는 합리적 조직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행정학은 이렇게 문제를 풀므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 20점이어도 80점은 100점 나온 게 행정학이라고 했죠. 왜? 이론이 너무 많아요. 진짜 바다와 같이 많아요. 바다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학 이 학자들 가지고 내가 문제 내도 행정학자가 문제 못 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행정학처럼 넓은 학문이 없어요. 행정법보다 진짜 한 100배는 더 넓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내지는 중요한 문제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두 권 가지고 무조건 합격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권 가지고. 이거보다 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인터넷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중요한 조문 같은 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놓으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 거는 중요 표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그거까지 하게 되면은 한 두 문제 더 맞추는 거예요. 한두 문제. 그럼 만점인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에 카오스 이론 중요하다고 그랬죠. 혼돈 이론. 그죠? 혼돈 이론은 왜 혼돈 된다고 그랬어요? 혼돈 이론. 왜 혼돈입니까? 예? 왜 혼돈이죠? 복잡하니까. 그럼 복잡한 거에 반대말이 답이 되겠죠? 답 몇 번입니까? 답 1번이 되겠죠. 단순화 이런 말들은 틀린 거예요. 케이아스, 카오스 이론은 복잡한 겁니다. 그죠? 키워드를 빨리 뽑아내란 말이에요. 알아두시고. 카오스 이론은 종합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죠. 통합적으로.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적 또는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케이아스 또는 카오스 이론이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08번 별표 5개 정도 치세요. 이런 거. 이런 문제는요. 다시 출제될 수가 있다. 기출문제인데 여기서 잘못된 걸 골라라 이렇게 있습니다. 잘못된 건 모두 몇 개냐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습니다. 리을번이 틀렸는데 4번은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능한 조직 구조 중에서 사업부재 조직 모형이 M과 U자형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오우치가 강조한 것이 아니라 윌리엄슨이 강조했습니다. 윌리엄슨 쓰세요. 윌리엄슨. 자, 윌리엄슨이 여러분들 조직을 생각할 때 어떤 기준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효율성에다가 기준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조직이 할 때 자, 조직을 판단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거 들어봤죠? 비용 편익 분석과 가장 관련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만약 물어보면은 뭐가 답일 것 같아요?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알겠죠? 예. 이런 것도 그냥 제가닥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M 구조, U 구조 이렇게 따진 사람이 바로 윌리엄슨이었다는 거예요. 오우치가 아닙니다. 알겠죠?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행정학에서는 사람도 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학자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자, 기억번은 틀렸죠.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걸 골라라 했으니까요. 자, 기억번은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은 뭐냐면 분석 수준에 있어서 개별적인 조직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거시적 조직이라는 건 뭡니까? 개별적이 아니죠. 거시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단체적이다, 집단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미시적인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시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 이런 데를 미시적이라고 그러고 거시적인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8번은 중요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서브노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빨간 펜, 파란 펜을 해가지고 꼭 윌리엄슨 딱 나오면 그걸 찍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유형 구조라는 게 있는데 유형 구조는 뭐냐면 종전의 고전적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전통적 구조다. 전통적 구조를 유형 구조라고 그래요. M 구조는 뭐냐? 전통적 구조가 아니라 분화된 구조, 분업화된 구조를 M형 구조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은 한 3, 4페이지 돼 있을 거예요. 교과서 보면은. 거기 보면 순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 해석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침 먹은 거 다 내려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밥심으로 사는데 아침 먹은 거 M형 구조 하다가 속 답하면 어떻게 했어요? 소용없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 이 내용, 이 교재가 지금 책이 문제집은 현재 나와 있는 문제집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출제 경향과 가장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쪽에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문제집이 얇아요. 엄청 얇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문제집 없습니다. 제일 두꺼워요, 지금 이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4페이지 11번 보세요. 프리만이 나옵니다. 프리만과 한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란. 프리만을 알아두시고, 이 사람은 자, 4번이 뭡니까? 틀렸는데, 조직 변화가 곤란함으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인데, 거기 보면 조직 변화가 곤란함으로 조직 환경에 자신이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정부 자원을 이끌고 노력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자유의지론을 말합니다. 임의론을 말합니다. 조직군 생태학은 자유의지론이 아니라 뭡니까? 환경 결정론이에요. 제가 설명 한번 했었죠? 자, 환경이 있는데, 이건 조직입니다.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환경을 바꾸겠다. 뭐라고 그랬어? 임의론. 얘를 바꾸는 것은 임의론입니다. 그 다음 환경이 이쪽에 영향을 주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환경 결정론. 그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용어를 잘 좀 보세요. 이건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조직 변화가 곤란함으로 조직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이거는 임의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 13번 이런 거는 적응적 흡수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겠죠. 방법 없습니다. 암기해야겠죠.
뭐 경쟁, 컴피티션, 기관 형성, 그다음에 연합 이런 게 있는데 코옵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적응적. 코옵테이션은 뭡니까? 빨아들이다. 스펀지처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당신은 참 스펀지 같아. 그럼 뭡니까? 아,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좀 구분하기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이런 과목 30분만 보세요. 만점 나와요. 그래서 방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서 이렇게 하면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 이 문제집도 반 넘어갔잖아요. 거의 다 넘어간 거예요. 그죠? 할 게 없습니다. 행정학 딱이 2권 딱 들고 다니면 끝나는 거죠. 뭐가 있어요? 다른 것 뭘 더 할 게 뭐 있나요?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 16번 스쿼트의 조직 이론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말이죠. 모두 맞습니다. 자, 4번이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죠. 개방 자연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돈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중요하다고 그랬죠. 쓰레기통 모형은 꼭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죠? 스컷의 쓰레기통 유형 뭡니까? 쓰레기통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무분별하게 움직였었죠. 갑자기 쓰레기통에 모였죠. 이것도 혼동된 상태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즉 무질서 상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의 대표적인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사회라든가 아니면 노인정, 그죠? 노인정이 쓰레기라고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직 장관 출신인지, 그죠? 뭐 노가다 출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만이 출신인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점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심 공짜로 먹으려고 막 뛰어 올라가죠. 이건 뭐냐면 무질서지만 질서도 좀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무질서는 아니고 통제도 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쓰레기통 유형이라고 합니다. 스카웃의 분류예요. 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47페이지에 20번 별표 5개 실적주의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실적주의가 말이죠. 직업공무원제나 직위분류제와 실적주의가 딱 부합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도와 같을까요? 그거 아닌 그렇죠. 직업공무원제도는 무사안일주의가 좀 있죠. 실적주의는 업적주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위분리제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직무 수행하는 어떤 책임감, 곤란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바로 직위분리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주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공군 예를 들어 중령이다. 그럼 비행기와 관련이 있죠. 비행기가 뭐 내가 생산할 것도 아닌데 실적과는 관련 없고 아무래도 곤란성, 직무를 수행하는데 곤란하겠죠. 관제탑에서 내가 근무했다.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비행장이 말이죠. 일반 민가 위로 올라가요.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50명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책임감 있겠죠. 이게 직위분리제고 직업공무원제도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내가 이 직업에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제도가 직업공무원제도라고 했죠.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적주의와 직위분리제, 직업공무원제도는 서로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출제됩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주의는 거기 직업공무원제도, 직위분리제 틀렸죠? 그걸 X표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24번 이런 것도 잘 나와요. 퀸과 로바우인데 창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방을 해야겠죠. 창업할 때는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와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짜장면집 뭡니까? 짜장면집을 지금 내려고 그러는데 아이템이 좋아야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짜장이면 안 되죠. 딱 한 숟갈 먹었는데 벌써 속에서 짜르르 해야죠. 2그릇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그죠? 그죠? 이런 분위기. 뭡니까? 개방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흡수해야겠죠.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개방체제 모형이다. 창업할 때는 일단 오픈해줘야겠죠. 정권도 마찬가지죠. 정권 최초에는 어때요? 모든 사람 개방했다가 점점점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똑같죠.
자, 좋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 27번,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로넣기가 나와요. 뭐뭐는 뭐뭐다 해서 조직 설계, 조직 문화, 공식화인데, 자, 요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 자, 조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51페이지 29번, 조직의 성격이 나와요. 자, 5번이 답이죠.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자, 조직의 규모가 커졌다. 그럼 어때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권화가 잘 될까요? 아니면 말을 안 들을까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왕조가 있었죠. 그죠? 진나라죠. 그러니까 지금도 차이나 하는 이유가 그때 진 때문에 그래요. 미국 아이들이, 서방 아이들이 CHIN을 친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애들은 I를 읽은 거예요. 원래 친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애들이 영국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차이나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 뒤에 말이죠. 중국이 땅이 커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분열됐죠. 그죠? 나라가 조그맣을 때는 통일하기 쉬웠지만 물론 진나라가 여러 나라 통일했습니다만 그 뒤에 또 갈라지죠. 당나라가 그러니까 뭡니까? 한나라죠. 한나라가 유방의 한나라 세우기 전까지 엄청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쪼개지고 즉 분권화가 올 수밖에 없다. 집권화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출제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 페로의 조직기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별표 5개죠.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천재라도 이걸 문제를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자기가 문제를 완벽하게 낸다. 소송 걸립니다. 잘못하면. 기출문제를 한번 탐독해야겠죠. 그거를 참조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 문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페로의 조직기술 4가지 구분입니다. 자, 거기 표를 보시면은 문제 분석 가능성, 과업의 다양성에서 나와 있는데 답을 4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줄그세요. 장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제의 다양성은 높고, 자, 장인은 과제의 다양해요? 아니죠. 또 나온다니까요. 장인은 그 자기 기술에 대해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장인 아니에요. 그죠? 부채만 만든다든지, 그죠? 그죠? 아니면 무슨 호미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인. 다른 거 못 만들죠. 다양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죠? 사실 장인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지원해줘야 돼요. 돈을 못 벌잖아요. 호미만 계속 만들면 부인이 도망가죠. 그죠? 호미 팔아야 100원밖에 안 남는데, 그죠? 부인은 이미 멀리 갔다고 전해라 그러죠. 이미 딴 데로 도망간 지가 오래된 거예요. 자, 거기 표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 분석 가능성, 페로의 조직 모형입니다. 이거 시험 또 나오겠습니다. 20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책을 보시면 별표를 5개 쳐놨어요. 하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어요? 페로의 조직 기술에서 지금 장인적 기술이 시험에 출제됐단 말이에요. 다음엔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요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원자력 추진함 이런 게 있죠. 원자력 추진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업의 다양성은 높고 문제 분석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원자력. 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원자력을 만들려면 이 회로도 만들어야겠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과업이 엄청 복잡해요. 다양하죠. 그죠? 우라늄만 갖다 물에다 잠궈 놓으면은 원자 폭탄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번에 북한 은하수 3호 쏠 때 보면은 북한 인민군들 그 로켓 옆에서 막 닦고 난리 났죠. 그죠? 예? 참 이쪽 애들도 참 고생 많아요. 하여튼 그놈들도. 자, 뭐냐면은 원자로를 만드는 사람, 원자와 관련된 사람은 평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비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0번, 31번 무조건 출제됩니다.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작년에 2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구조는 예측 가능하다. 유기적 구조는 적응성이 좋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계적 구조는 직무 범위가 상당히 좁다. 그렇지만 유기적 구조는 넓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유기적 구조에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요것 좀 알아두세요. 유기적 구조는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성과 측정이 안 된다. 성과 측정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성과 측정이 힘들다. 유기적 구조는. 자,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유기적 구조와 기계적 구조가 나옵니다. 조직이라는 게 있죠. 조직이 있는데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때요? 인간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 써놓으세요. 인간 소외. 자, 그거만 출제되겠습니다. 다른 거 출제 안 됩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페로의 조직기술 모형, 그건 100% 나오고, 알겠죠? 장인이 나왔으니까 다음엔 원자로가 나와요. 그런 거 나옵니다. 자, 알아두시고. 32번도 유기적이냐 이런 거 따진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그럼 유기적 조직 구조의 발전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3번이 답입니다. 자, 처음에는 기능 구조로 나갔죠. 그 다음에 사업 구조, 매트릭스 구조로 나갔는데, 자, 사업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사업이 아니면은 지시할 수 없죠. 근데 매트릭스 구조는 지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매트릭스 구조는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구조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만약에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한테도 지시받고, 그죠? 이 사람도 상관 아니에요. 그죠? 직속 상관 아니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해병대에, 해병대 중령인데, 무슨 여단장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은 자기 직속 상관인 해병사령관한테 직속 받죠. 그렇지만 또 국방부 군단장이 또 있을 거예요. 옆에. 그죠? 이 사람한테도 또 명령 받아요. 간접적으로. 이걸 매트릭스 구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매트릭스 구조는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부족한 건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혹한기에 해병대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옆에 육군 부대한테 부식점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하니까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게 매트릭스 구조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 구조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뭐냐? 네트워크로 바뀌었다. 그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5번과 연계해서 시험 문제 출제되겠습니다. 35번 그대로 나왔죠? 자, 35번 별표 5개 치세요. 이거 시험 나옵니다. 35번 같은 경우 시험 출제돼요. 여러분들은 20문제 찍어서 20문제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35번 중요합니다. 자, 기능구조는 잘 줄구세요. 기능구조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수평적 조직 줄구세요. 조정. 그 다음 사업구조는 뭡니까? 기능 간의 극대화. 조정이 극대화된다. 아시겠죠? 자,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다. 이거는 매트릭스 구조가 아니에요. 매트릭스 구조는 자기 완결적이 아니죠. 이 사람 명령도 받고 여기 명령도 받고 그러죠. 자기 완결이 아니에요. 자기 완결적 구조는 사업 구조를 말해요. 아시겠죠? 사업에서 내가 완결해가지고 최대 효과를 뭡니까? 이루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업 구조의 특징이다. 자기 완결적인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팀 구조. 팀 구조는 핵심 업무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여러분들 저 공무원에 들어가면요. 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팀. 공장 같은 경우도 생산 1팀, 2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뭐예요? 어떤 걸 강조하겠습니까? 핵심 사업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생산 1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칩을 생산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생산 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다른 거 컴퓨터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했으면 다르죠. 우리는 하드웨어 쪽이다. 이런 소프트웨어 다릅니다. 이런 것을 팀 구조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는 뭡니까? 유기적인 걸 중요시한다. 자, 35번은 문제 중에 참 이 매끄러운 문제였어요. 내고 싶은 문제죠. 아까 페로의 조직 모형과 이거는 진짜 금싸레기 같은 문제예요. 이론 공부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빨리 진도를 나갔고
이거와 보충적으로 이 문제를 결합하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156페이지 37번 매트릭스 구조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잦은 대화와 회의를 통해서 과업 조정의 이주요기 때문에 신속히 한다? 자, 여기 신속할 수 없죠. 명령 계통도 많고 자주 모여서 대화도 하니까 지연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57페이지 40번 똑같이 출제되었죠? 사업구조, 그죠? 나왔죠? 기능구조, 매트릭스 구조 맨날 나옵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41번 답 매트릭스 구조의 답이, 그죠? 41번 적절합니다. 자, 41번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이 답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트릭스 구조의 상관은 부하에 대한 완전한 통솔력을 갖는다. 통솔력 갖지 않는다고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그죠? 맞죠? 자, 완전한 통솔력 가져요? 못 갖는단 말이에요. 왜? 개선 조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라인 조직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병대 중령인데 육군 소장한테 그 사람이 상관이지만 그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업 내용 거의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 4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42번 별표 한 5개 치세요. 이것도 맨날 나오겠죠. 다음 조직 구조에 대한 모형이다. 바르게 설명할 걸 골라라 했는데 자, 1번 보세요.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 조직 구조다. 규모의 경제 줄구세요. 이거를 기능 구조라고 그럽니다. 자, 1번은 기능 구조예요. 2번은 사업 구조. 자기 완결적이니까. 자, 여러분들 사업할 때는 자기 완결해야겠죠. 나는 생산 1부에 있다. 그러면은 나는 컴퓨터 칩만 완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성의 포인트를 둔 겁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디귿번 업무 과정을 조직 구성의 핵심적 업무 과정을 중시한다. 이건 수평 구조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세요.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 역량 기준으로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외부 줄그세요. 외부니까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그게 답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 기본 이론 공부할 때 이 내용 가지고 문제 못 푼단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딱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세 문제를 딱 해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다음에는 네트워크 시험 출제되겠죠? 안 내면 이상하겠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42번이나 42번이나 똑같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좋죠? 자, 그 다음에 43번에 동조과잉, 답은 3번인데 동조과잉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그죠? 동조과잉은 뭡니까? 자기 주장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주르르 따라가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지금 정부종합청사 지금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갔을 거예요. 와가지고 앉았을 텐데 점심 먹을 때 예를 들어서 국장이 말이죠. 우리 청국장 먹자 그러면 밑에 과장이 알았습니다 따라가요. 그러면 말단은 당연히 청국장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걸 동조과잉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 있지도 않죠. 사령관이 하루차림 됩니다. 짜장면. 나는 저기 뭡니까 딴 거 국수 비빔국수 먹고 싶은데 에? 부인이 밥도 안 해줘가지고 그거 좀 먹고 싶은데 말이죠. 사령관 따라가는 거예요. 사령관. 이거를 동조과잉이다 그래요. 자, 우리 행정학은 기본 내용에다가 좀만 워밍업하면 아주 여러분들 금상첨화예요. 할 게 없어요. 자, 근데 이 답은 뭐냐면 할거주의였죠. 할거주의는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자가 할거주의예요? 아니면 하급자가 합니까? 하급자가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군대에서 상관인데 하급자한테 명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전문적인 기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반항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령관이어도 정말 저 사람은 탱크를 잘 수술하는 사람, 뭡니까? 이 탱크를 잘 고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포병 대장이 나한테 쉽게 말해서 개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할거주의라는 거예요. 할거주의. 군웅 할거주의도 있었죠. 중국에.
이건 뭐냐면 중국 황제한테 대든 거예요. 이 지방에 있는 장군들이. 장군들은 황제에 비해서 밑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하급에 있는 사람이 반항하는 그런 주의. 그 다음에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주의가 할거주의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 47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막스 웨버의 관료제 모형이죠. 답이 4번입니다.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은 목표 대치 현상을 강조했다. 목표 대치 현상은 목표 전체 현상과 같아요. 그래서 목표보다 수단을 더 강조한 것이 단점이 되겠죠. 장점은 아니겠죠. 그죠? 자,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혼자 공부해도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없고, 자, 163페이지 51번, 이런 건 뭐 쉬운 거니까요. 피터는 관료제는 궁극적으로 무능화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피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피터의 원리였죠? 뭡니까? 자기가 승진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무능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피터 원리와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치적 중립과 관련 없고 하나 또 뭡니까? 피터 원리는 승진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상하 관계지 인사적체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인사적체가 답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피터의 원리 중요했죠? 피터는 무능한 공무원은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다. 이게 피터의 원리입니다. 피터팬의 원리가 아니라 또 뭐 집에 가서 또 피터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피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공무원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자, 165페이지 54번 막스 웨버의 관료주의와 관련인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이죠. 후기 관료주의는 지난번에 있었던 관료제를 비판했겠죠. 그죠? 그런 내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집권화를 강조했겠어요? 후기 관료제는 집권하면 안 된다고 그러겠죠. 니은 들어간 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번 보세요. 업무 수행의 규칙적 불변성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리을번 들어간 거 다 틀린 겁니다. 답이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쭉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 쉬운 내용입니다. 169페이지까지 쉬운 내용이고, 자, 169페이지에 63번을 보세요. 나머지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참모의 순기능이 있죠. 자, 우리가 조직이 있는데 참모 기능이 있고 스태프 기능이 있고 개선 조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참모 기능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조언을 하기 때문에 말만 했죠. 나의 권한을 뭡니까? 분명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일종의 개선 조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개선 조직에서는 자기 권한과 뭡니까? 권리 한계가 분명한데 참모 조직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태프와 라인 조직이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시험에 나올 건 뻔한 거예요. 자, 알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이런 거 가끔 나올 수 있어요. 66번에 보면은, 위원회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소청심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행정부 소속위원회다. 이렇게 바꾸세요. 행정부 소속의 소총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6번과 67번 위원회에서 묶어가지고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잠깐 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에 속합니다. 줄구시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예요. 그 다음에 경제장관회의는 조정위원회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3번에 70번 예상 문제 해볼게요. 별표 5개. 책임 운영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책임 운영기관은 뭐예요? 정부 기업을 책임감 줘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하고 못하면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중요시했어요? 결과를 중요시했어요? 결과주의죠. 그러니까 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그죠? 과정 중심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 원인 중심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어때요? 그냥 눈에 쑥 들어오죠. 저는 제 강의가 이 내용 그대로는 안 와요. 키워드 딱 하면 여러분들이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알아 풀어야죠. 그죠? 이게 중요하지. 모든 걸 다 씹어가지고 소화 다 시켜가 입에 떨어지면 무슨 음식이 맛있겠어요. 저는 음식을 이제 보여주고 이건 어떤 음식이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그 비전만 제시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알아서 뭐 구워 먹든 뭐 삶아 먹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거는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1번도 책임 운영기관이죠. 책임 운영기관은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두 문제 한번 터치를 해드릴게요. 2번이 틀렸죠. 조직 및 정원상의 신축정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자율적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책임 운영기관의 정원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컨트롤한다고 그랬죠. 할 거 없습니다. 넘기세요. 책임 운영기관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5페이지 75번 머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욕구의 반론은 순차적이고 한 단계 욕구가 완전히 충족돼야 된다? 완전히가 틀렸습니다.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예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단순 암기가 많아요. 177페이지 79번 헤리츠버르크의 하즈버르크라도 상관없습니다. 위생 요인이 아닌 것. 자, 위생 요인은 무슨 요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위생 요인. 좋은 요인이 아니라 나쁜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위생 요인이 아닌 것 했는데, 뭡니까? 승진과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감독. 자, 감독을 받게 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뜻으로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 보수도 좋은 뜻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쉽게 말해서 죽어라 일해야 받는 거 좋은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상사와 인간관계. 이것도 껄끄럽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생관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승진과 발전. 승진과 발전은 좋죠. 이걸 동기요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83번 이런 것 좀 꼭 숙지 좀 해주세요. Y론, X론 했죠?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라 했는데 여기 보면 허즈버그, 헤르츠베르크가 불만 요인이 있었는데 이것은요 체제 1, 2에 해당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겠죠. 아시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허즈버그 또는 헤르츠베르크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꼭 서브노트를 해가지고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87번 나온 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181페이지 87번 애담스의 형평성 이론, 브롬의 기대 이론, 그 다음에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 정도만 있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기부여와 관련된 것은 디귿번 빼고는 다 맞습니다. 특히 브롬의 기대 이론 정도 알아두세요. 아무래도 한글적으로 해석을 잘해야겠죠. 누가 부르면 아무래도 기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맞게끔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위생 요인 했는데 자, 위생 요인은 다른 말로 해서 불만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만 갖는 요인, 이걸 위생 요인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상급자가 감독하면 불만 생기겠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보수에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좋은 요인이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182페이지 90번도 답이 3번인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머슬로 나왔고 엘퍼드, 엘덜퍼 나왔고 그 다음에 샤인 나왔고 허스버그 나와 있죠. 자,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해설 잠깐 보세요. 머슬로는 지배적 하나의 욕구가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머슬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아침에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는데 평상시 말했던 거고 좀 엇박자가 생겨요. 그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 91번 요거 중요합니다. 목표 관리제 MBO라고 그러죠. 성공하기 쉬운 조직은 뭐냐? 업무 환경이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BO 목표 관리라고 그럽니다. 자, 92번 목표 관리 또 시험 출제됐죠. 4번이 답인데 상하 간의 협의와 관련자의 참여를 통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 수단도 결정한다. 자, 목표 결정 수단은 재량이다 이렇게 쓰세요. 이걸 키워드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써보노트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시겠죠? 자, 명확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자, 184페이지에 목표 관리제 별표 5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나오죠. 프로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기출문제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만 나왔던 게 계속 나오죠. 무슨 소가 돼 씹어 먹는 것도 아니고 되새기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죠? 저는 이 행정학 가르치면서 되게 재미난 게 무슨 쇠 되새김질 같아요. 그죠? 이 뭡니까? 이 소라든가 양은 말이죠. 이계통 동물들은 되새기 뭐죠? 자뜩 먹고서 다시 소화시키고 배고프면 이런 거라는데 우리 행정학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옳은 걸 골라라 했는데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요, 187페이지에는 자, 리더십에 대해서 나와요. 패들러에. 자, 99번을 보겠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상황이 매우 유리할 때는 인간관계 중심이다. 유리할 때는 과업 중심으로 갑니다. 과업 중심. 자, 이런 거예요. 리더가 말이죠. 리더가 사업을 잘할 때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리더가 이상하게 잘못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죠? 잘 나갈 때는 뭘 해야 돼요? 과업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인간관계 중심은 어떻게 보면 좀 못 나갈 때 이때 하는 것이고 잘 나갈 때는 야, 우리 사업 추진하자 밀어붙이는 겁니다. 과업 중심이다. 패들러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99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의 역량이 계속 나오죠. 100번을 보세요. 아래 박스 내용에 모두 포함하는 용어는 뭐냐? 추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감, 줄 서세요. 자신감을 가지니까 어때요? 변혁적인 어떤 리더십이 강조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적극 자극을 부여한다. 어때요? 변혁이 오겠죠. 적극 자극. 그 다음에 비전을 추구한다. 역시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카리스마 리더십은 뭡니까? 나만 따라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독재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100번과 101번, 99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리더십도 하나 나올 만하죠? 할 게 없는 겁니다. 문제 3문제만 풀어도 내용이 그냥 들어와요. 그냥 꽂혀버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조만간에 공무원 연수원에서 점심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무원 연수원 걸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빨리 가서 여러분 인생을 살으란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190페이지입니다. 갈등 이론 뭐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사회는 말이죠. 갈등적으로도 조직이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등 아니고 뭡니까? 유기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10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갈등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자,
답을 5번으로 해주시는데, 자, 갈등을 서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자주 접촉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만나는 게 좋죠. 접촉자 들어간 게 답인 거예요. 몇 번이 답입니까? 접촉이 답이에요. 갈등을 맨날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맨날 만나면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죠? 그러면은 10년에 한 번 만나면 그리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이래서 챕터 3까지 문제를 다 살펴봤죠. 자, 문제 얼마만큼 남았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 남았어요? 자신 있죠? 얼마 안 남았죠? 이론과 문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달 내로 합격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합격권이라는 것은 80점이에요. 그 다음에 고득점은 90점. 여기서 좀만 노력하면 만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행정학, 정복하고 남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행정학 접근해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니면 옛날처럼 뭐 자신감이 다시 죽었습니까? 해볼 만하죠?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3C가 있어야 됩니다. 김씨, 씨, 박씨가 아니라 컨피던스가 있어야 돼요. 확신, 자신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컨트롤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뭡니까? 챌린지 있어야죠.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보니까 뭐 다른 과목도 많은데 이게 왜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은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해보니까 되겠구나. 행정학 금방 정복하고 그다음에 뭐 좀 더 다른 과목 있으면 또 금방 하고 조만간에 되겠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